어느 날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에 사는 대학생 지수는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 준호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 준호는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온 기념으로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둘은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아가기로 했고 그렇게 선택한 장소가 바로 오래된 산속의 펜션이었다. 펜션은 마을에서 꽤 떨어진 깊은 산중에 있었고 도착할 무렵 해는 이미 져 있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어둡고 우거진 숲길을 지나 펜션에 도착했을 때 둘은 얼른 짐을 풀고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펜션 앞에는 오래된 남자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방문을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린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둘은 펜션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달빛이 산속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밤의 어둠은 그들의 등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다. 펜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수는 갑자기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보니 나무 뒤에 웬 여인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뚜렷한 윤곽 없이 서늘한 느낌을 주었다. 지수는 순간적인 오싹함에 몸이 굳었지만 다른 쪽을 바라보던 준호를 보고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때 다시 뒤를 돌아보자 이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만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기분이 찜찜해진 지수는 그만 돌아가자고 했고 둘은 서둘러 펜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지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발로 나뭇가지를 짓밟으며 지나가는 소리 같았다. 밖을 내다보니 그 여인이 다시 한 번 서 있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여전히 그 윤곽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거기 있었다. 지수는 급히 준호를 깨웠다. 잠에서 깬 준호는 지수를 진정시키고는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일 수 있으니 나가보자고 했다. 하지만 지수는 무서워서 결국 두 사람은 방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불안한 밤을 보낸 후 둘은 다음날 아침 펜션 주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인은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과거에 이 마을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옛날 한 여인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요. 그녀는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 인물인데 그녀의 홀령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지수와 준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길로 펜션을 떠났고 차를 타고도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의 경험은 일상에서 쉽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지만 둘은 그냥 그런 모든 게 장난이었기를 바랐다. 몇 주 후 지수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 마을에 대한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산속에서 실종되었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여성은 마을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무척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끝내 그녀는 그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신이 봤던 그 모습이 진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둘은 다시는 그 펜션 근처로 가지 않기로 했다. 산속의 조용한 펜션은 그렇게 또 하나의 공포 이야기 속으로 숨어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공포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온 장르입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들의 전형적인 요소를 활용한 긴 공포 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어구이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영미는 작은 목조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전설과 괴담으로 유명했다. 특히 마을 뒷산에는 귀신의 숲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곳이 있었다. 할머니는 늘 영민에게 그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당부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문이 들려왔다. 마을의 몇몇 젊은이들이 뒷산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고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숲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나무들 사이로 빨간 눈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얼핏 들으면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영민은 끝없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그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날이 저물기 직전 친구들은 각자 손전등과 간단한 먹을거리를 챙겨 숲으로 향했다. 고요한 숲속은 그들 때문인지 더욱 적막했다. 숲으로 들어선 그들은 몇 시간을 헤맸으나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여기저기 부딪히며 서로에게 농담을 던지던 그때 영민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숲속 깊은 곳에서 기묘한 메아리를 남기고 돌아왔다. 순간 숲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감돌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별것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그들 중 누구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본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오래된 폐가였다. 마치 숲속에 숨겨진 어둠의 요새처럼 폐가는 이미 자연의 일부가 된 채로 그곳에 서 있었다. 호기심에 눈이 먼 친구들은 폐가에 가까이 다가갔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은 쉰내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폐가 안을 탐색하던 중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다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었지만 그중 하나의 사진에서 영민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것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놀라움과 함께 의아함을 느낀 영민은 할머니께서 왜 이곳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며 문이 닫히고 그들의 손전등이 동시에 꺼져 버렸다. 잠시 후 들려온 것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의 발소리와 실소였다. 이제는 장난이 아님을 직감한 친구들은 패닉에 빠져 도망치려 했으나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그들 주위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맴돌고 있었다. 영민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손전등을 켜려 했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멀리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자장가를 부르는 듯한 달콤하고도 슬픈 멜로디였다. 거짓말같이 손전등이 켜졌고 빛은 곧 영민의 앞에 한 여인을 비쳤다. 그녀는 영민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말없이 영민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순간 영민은 폐가에 얽힌 가족에게 있었던 비극을 알게 되었다. 예전 전쟁 시기에 이곳에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소녀였던 할머니도 있었다. 소녀는 마을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사랑하는 이를 이곳에 남기고 그런 슬픔을 안고 살아왔다. 영민은 할머니를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친구들을 이끌고 겨우 숲을 빠져나왔다. 집에 도착해보니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있었고 손자들을 환하게 맞이했다. 영민은 할머니에게 폐가에서 봤던 사진과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고 할머니는 조용히 영민의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알겠지? 그날 이후 영민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전쟁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갔던 그 숲을 두 번 다시 찾지 않았다. 영민은 가끔씩 늦은 밤 긴장감이 감도는 숲의 기운이 느껴질 때면 할머니의 자장가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꼈다. 그 멜로디는 두려움과 평온함이 교차하는 순간을 만들어주곤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들의 마을에서는 더 이상 귀신의 숲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마치 할머니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처럼 그들의 마음속 공포는 서서히 사라져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늦은 밤이면 사람들은 숲의 경계에서 기묘한 웃음소리는 듣곤 했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만들어낸 메아리였을지도 아니면 그보다 더한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지친 회사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서울의 높은 빌딩 숲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피로가 쌓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상한 기운이 주변을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다. 평소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지하철역 주변도 오늘따라 어두운 그림자로 더 깊어 보였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처럼 익숙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오싹함이 느껴지는 날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어디선가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감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치며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뒷목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섬뜩한 기운은 여전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며 뛰다시피 집으로 들어섰다. 문을 닫고 마침내 안전한 공간에 들어와서야 안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 옷이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 짐을 풀고 피곤한 몸을 소파에 늘어뜨렸다. TV를 켜보려 했지만 화면이 나오지 않고 지지직 소음만 들렸다. 순간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창문 쪽으로 다가가자 누군가 밖에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두툼한 커튼을 젖히고 밖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형체도 없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본능에 사로잡혀 커튼을 확 닫고 말았다. 심장이 쿵쿵 뛰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상한 기분을 지우지 못하고 결국 어두운 거실에 불을 켜고 할 일을 하기로 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차분해진 마음에 이성을 되찾고 다시 전신 거울을 봤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이번엔 진짜로 자신이 아닌 또 다른 형체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형체는 점점 선명하게 다가왔다. 놀라움을 넘어 공포로 가득 차고 있는 순간 그 형체는 속삭이듯 말했다. 여기서 나가야 할 시간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즉시 나는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왔다. 어딘가로 가야 할 것만 같았고 그 목소리를 뿌리칠 수가 없었다. 다시 골목길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너무도 조용했다. 시간이 멈춘 듯 무성한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기이함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그 뒤통수가 선명하게 기억났다. 언젠가 이 골목에서 찾으려 했던 바로 그 소리의 주인공이었다.
녀석은 다시 돌아서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에 쏟아지는 공포는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 접해본 불분명한 형체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속삭임에 이끌려 이미 다른 세계로 가고 있었던 것인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역의 조용하고 어두운 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나의 한여름밤의 무서운 이야기로 남았다는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가끔씩 그 모습을 꿈속에서 보곤 한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어느 순간에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